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좀 다소 궁금했던 주제를 갖고 왔습니다. 보통 우리가 추울 때 히터를 많이 트는데요. 이때 우리가 난방을 트게 되면은 왜 이렇게 습도가 내려가면서 건조해지는지가 바로 이번 시간의 주제입니다. 보통 우리가 추워가지고 난방을 튼다거나 뭐 보일러를 가동하게 되면은 진짜 너무 건조해져가지고 피부도 건조해지고 또 코가 따가워지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봉 박두! 네, 그러면 히터를 틀면 건조해지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바로 상대습도하고 포화수증기압입니다. 다소 어렵겠지만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하자면 상대습도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습도입니다. 상대습도 공식은 분모에는 포화수증기압이고 분자에는 수증기압이 있습니다. 여기서 포화수증기압은 이러한 공식을 갖고 있는데요. 공식 보시면 6.112 곱하기 지수함수의 t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포화수증기압이라는 것은 온도만의 함수이므로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포화수증기압이 증가하게 되면서 우리는 이제 온도에 따라서 포화수증기압이 증가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아까 봤던 상대습도하고 포화수증기압을 가지고 이와 같은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데요. 이 그래프가 바로 포화수증기압 곡선 그래프입니다. 여기는 빨간색 선이 바로 포화수증기압 곡선인데 여기는 공식을 토대로 이렇게 그린 값이고 우리는 이제 어떤 공기덩어리가 P라고 치겠습니다. 어떤 공기덩어리가 여기 포화 수증기압과 닿게 되면은 우리는 이 공기덩어리가 이제 포화됐다고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불포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P는 포화 수증기압 곡선이랑 멀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공기덩어리가 불포화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이제 공기덩어리가 있는 위치 온도이고 만약 이 공기덩어리를 강제로 온도를 내게 되면은 포화됐는데 이 포화됐다는 온도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TD라고 하는 노점 온도 혹은 이들점 온도입니다. 혹은 만약에 이 공기덩어리를 위로 올리게 되면은 포화 수증기압과 만나게 되는데요. 여기서 있는 D가 바로 포화 수증기압입니다. 그 다음에 기억이 수증기압이므로 우리는 D급분의 기억이 바로 상대습도 RH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 그래프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올라가는 것이고 위로 올라갈수록 수증기양 자체가 증가하는 걸 말합니다. 아까 봤듯이 공기덩어리가 여기 포화 수증기압 곡선과 만나게 되면은 우린 이 공기덩어리가 포화되었다고 하는데요. 포화된 공기덩어리는 응결되면서 구름을 만들게 되고 만들어진 구름에서 비가 내리는 것이 바로 대결력학의 아주 기본적인 설명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만약에 히터를 트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히터를 튼다는 것은 차가운 공기덩어리를 따뜻하게 바꾼다는 것인데 그냥 실내에서 수증기 양 자체는 그대로인데 여기서 온도를 올리게 되면은 포화 수증기압이 증가하게 됩니다. 아까 봤듯이 우리는 이 포화 수증기압은 온도만의 함수였는데요.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포화수증기압이 증가하면서 상대습도 공식에서 포화수증기압, 즉 분모가 커지면서 상대습도 값 자체가 감소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상대습도가 감소하면서 건조해지는 것이 바로 히터를 트면은 건조해지는 까닭입니다. 네, 그럼 이번 시간에는 실제로 온도계를 가지고 이 온도계를 히터 위에다가 올렸을 때 습도가 내려가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초기 조건은 기온은 30도, 습도는 62%입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제가 온습도계를 히터 위에다가 올린 결과 온도가 올라가면서 상대 습도가 많이 내려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현재 히터의 온도는 영상 50.5도이고 상대 습도는 10%인데 이 습도의 한계가 10%가 전부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습도는 10% 이하로 최소한 2에서 3%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시면 알 수 있듯이 히터를 트게 되면은 습도가 내려가면서 우리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불쾌하고 건조해서 답답한 것입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은 여기는 A 덩어리가 이제 초기 조건인데 히터를 트게 되면은 A가 A 프라임으로 이제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수증기양 자체는 그대로인데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이제 포화 수증기압이 아주 커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T 프라임과 TD 간의 값이 커지게 되면서 습도가 하강하면서 우리가 느끼기에는 매우 건조해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건조함을 해결할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온도를 낮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추워가지고 히터를 튼 것인데 온도를 낮추라는 것은 약간 좀 비현실적인데 그냥 참고만 하자면은 포화 수증기압은 온도만 함수인데 온도를 낮추게 되면은 포화 수증기압이 감소하게 되면서 여기 있는 분모가 작아지면서
상대 습도가 증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방법인데 그냥 참고하면 될 것 같고, 너무 덥다면은 창문을 좀 여는 것이 그나마 아주 좋은 대안일 것 같습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은 A 공기덩어리가 왼쪽으로 가게 되면서 온도가 낮아짐에 따라 D'과 기역 간의 간격이 좁아지는 것입니다. 즉 T'과 TD 간의 이제 간격이 좁아짐에 따라 상대 습도가 증가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해결책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온도를 내렸을 경우 상대 습도가 증가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엔 가습기 모두 꺼진 상태이고 한번 온도만 내려보겠습니다. 두 번째 해결책은 그나마 좀 현실적인데요. 바로 가습기를 트는 것입니다. 가습기를 트게 되면은 우리는 이제 공기 덩어리에 수증기를 투입하게 되므로 수증기압이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그 말은 만약에 우리가 히터도 틀고 가습기를 틀었다고 치면은 T 자체도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그 다음에 A 자체가 아주 위로 올라가게 되는데, 포화수증기압이 조금 증가했지만 수증기압이 아주 크게 증가하면서 결론적으로는 RH 즉 상대 습도가 아주 크게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건조하다면은 가습기를 틀어가지고 상대 습도를 올리는 것이 아주 그나마 가능성 있는 대안이라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가습기를 틀었을 경우 상대 습도가 얼마나 증가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가습기를 틀어보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비록 방 전체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상대 습도가 그나마 좀 올라갑니다. 비록 기온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상대 습도가 조금이라도 올라간다는 것은 그나마 가습기를 트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를 내리는 방법과 가습기를 트는 방법을 보았는데요. 확실히 온도를 내리는 것보다는 가습기를 트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우리는 이번 시간에 뭐 난방이나 보일러 틀면은 왜 이렇게 습도가 들어가고 우리가 느끼기에는 왜 이렇게 피부가 건조해지는지 알아봤습니다. 결론은 포화 수증기압의 문제였고, 우리는 이걸 해결하려면은 온도를 낸다거나 아니면 가습기를 트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그러나 첫 번째 온도를 낮추는 것은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 저처럼 이렇게 가습기를 트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